남북은 이렇게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지만 미국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해외를 갈 때 유서를 쓰고 가라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북한을 찾는 미국인들의 국무부가 게재한 경고문이라고 합니다. 네, 자세한 내용 국제부 연결하겠습니다. 황아람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미 국무부가 북한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유언을 작성하라고 했다는데 진짜입니까? 네, 미 국무부가 북한을 방문하려면 유서를 쓰고 가족과 함께 장례 절차를 상의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북한을 가려면 사실상 죽음을 각오하고 국무부에 방문 승인을 신청하라는 경고인데요. 북한은 미 국무부에 의해 여행 금지국으로 분류가 됐지만 취재, 인도적 지원 차원의 목적으로 방문을 한다면 특별한 허가 절차를 받고 방북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현재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 11개국과 함께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다시 말해서 여행 금지 대상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네, 좀 이례적인 조치인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네, 지난해 대학생 오토 원비어가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지 일주일 만에 숨진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사태의 재발을 막고 또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라는 차원의 경고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서 핵단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며 미 본토 공격을 위협했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무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서 미국인들은 북한을 방문하려면 유서 초안을 작성하고 보험 수혜자 또는 변호인을 지정을 해야 합니다. 또 자녀 양육이나 재산, 장례식과 관련해서는 배우자나 가족과 협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아무래도 불안해서일까요? 미국 국방부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특수 부대를 파견할 계획을 밝혔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군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다음 달 초에 한반도에 특수 작전 부대를 파견할 방침입니다. 남북회담을 계기로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미국 본토 내에서는 북한과의 전쟁 위협을 감안을 해서 조심스럽게 그리고 비교적 조용하게 훈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48대의 군용 헬기를 동원해서 군부대와 장비를 이동하는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로는 최대 규모의 훈련이 진행된 건데요. 뿐만 아니라 네바다주에서도 공수부대원들이 적진 침투를 위한 수송기 낙하 훈련을 펼쳤습니다. 이런 훈련들은 표면상으로는 국방부의 동원 훈련 그리고 병력 재배치로 보이지만 훈련의 시점이나 범위를 고려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을 고려한 훈련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현송월을 먼저 찾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 네. 굉장히 놀란 게 사실 북한에서 여성 지도자가 이렇게 앞에 서는 경우도 별로 없어서 그런지 굉장히 당당하고 약간 옅은 미소까지 띠더라고요. 그래서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 현송월은 이번에 나타난 모습을 보면요. 예전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현송월은 예전에 중국 방중에서 그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에서도요, 매우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고 그 한국 취재진에게도요, 하고 싶은 말은 다 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사실 예측 가능했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의상이나 또 이게 머리, 헤어스타일 같은 걸 봐도요, 아주 이번 장소에 아주 어울리게 꾸미고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옷도 굉장히 단정하고, 그렇죠. 머리도 반묶음을 해서 아주 깔끔하게 하고 나왔고, 화장도 매우 단정하게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무 접촉, 남측과의 그런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요. 네. 매우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나타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도 이게 어쨌든 남측의 사람들과 만나는 중요한 회담이기 때문에 좀 긴장할 법도 했는데 네네. 넘버 2, 그러니까 수석대표 바로 옆에 있는 걸로 봐서는 넘버 2였고 사실상 네. 아마 당 직급으로 보면 더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네. 계급장으로 군 서열로 따지지 않는다면요. 네네. 어쨌든 현송월의 저 등장을 보고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현송월의 모습을 평창에서 또는 서울에서 볼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네. 아직은 정확하게 온다 안 온다 말은 없습니다만 올 가능성은 일단 현재 높게 보고 있는데
어제 저 테이블 협상을 보면요. 우리 측은 4명인데 네. 북한 측은 5명이 왔어요. 한 명은 맞습니다. 누가 더 온 겁니까? 저 나머지 한 명이 누구냐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통일부에 확인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 사람은 김종수 문화성 실장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말이 됐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요, 그 문화체육관광부 에 해당하는 부서라고 보실 네. 수 있고요. 이 문화성 실장이 왔다는 거는 실무적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와가지고 원하는 얘기를 좀 하고 가려고 이 사람이 추가된 게 아니냐라고 보여지고 예. 그런 뭐 대남 관계자라거나 이런 쪽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우리 측에서도 그냥 부드럽게 넘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 모습은 옳지는 않죠.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저 자리에 누가 나가고 몇 명이 나가고를 북한과 논의하는 게 사실 연락 채널을 통해서 계속 논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깨고 북한에서 한 명을 추가한 거기 때문에 저는 보면서 이런 경우도 있구나. 네. 좀 당황스러웠던 그런 장면입니다. 예. 하여튼 북한의 그 협상 그 자세를 저희가 정말 예측한다는 게 쉽지 않고 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따라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자, 한반도기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게 아직 공동 입장이 확정적이진 않지만 우리의 고위 당국자, 그러니까 장관의 입에서 공동 입장을 하게 되면 한반도기를 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기를 든 건 뭐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네. 여러 차례 들긴 들었지만 할 때마다 뭐 논란이 됐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는 이번에 개최국이잖아요. 개최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 국기를 들지 못하고 들어가는 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사실 있는 예. 겁니다. 이게 뭐 올림픽이나 이런 큰 정말 국제대회가 아니고 그냥 남북이 단일팀 구성해서 나가기 그런 편한 대회였다면 조금은 그래도 이런 논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번 대회는 워낙 크고 저희가 공을 엄청 많이 들인 대회잖아요. 예. 유치하기 위해서 워낙 노력을 많이 했던 대회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시민들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사실 이번 협상에서 물론 아직까지 시간이 한 달 좀 안 남았습니다만 계속해서 이제 북한의 평창을 고집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먼저 평창 선수단보다 예술단을 먼저 논의하는 내용, 이산가족 상봉 이런 거 비핵화 이런 거 다 빼고 하는 내용. 이런 북한의 어떤 그 의도에 우리가 좀 끌려가고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네. 이렇게 주도권을 좀 가지고 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은 북한과의 논의는 그 말씀하신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평창을 좀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참석이라는 거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웬만한 요구 조건은 좀 들어주고 가는 편인 느낌이 드는데 네. 그래도 이제 핵심인 부분들만큼은 좀 네. 진짜 쥐어야 하는 것들, 북한에 내어줘서는 안 되는 것들은 좀 목록을 작성해서 네. 요것만큼은 내어주지 말자라고 좀 나가기 전에 말을 하고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강남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근데 이 현송월이 군복 대신에 사복을 입었고요. 수입 명품 가방을 하나 들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또 협상 테이블에는 김정은이 즐겨 마시는 생수도 등장했습니다. 먼저 김성진 기자의 리포트 살펴보시죠. 군복이 아닌 사복 차림으로 회담장에 들어서는 현송월 관영악단 단장. 왼팔에 들려있는 초록색 핸드백이 눈에 띕니다. 악어 가죽으로 만든 이 가방은 프랑스 유명 패션 업체 에르메스 제품으로 보입니다. 가격은 무려 2,500만 원에 달합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 제재로 사치품 수입이 금지돼 있지만 현송월은 보란듯이 고가의 명품 가방을 회담장에 들고 나온 겁니다. 현송월은 2015년 베이징 방문 때도 주변을 의식하지 않은 채 샤넬 가방을 들고 거리를 활보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에르메스 코리아 측은 현재 시중 제품 중 현 단장이 들고 나온 파우치 같은 디자인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현송월은 달라진 위상도 과시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인 만큼 권혁봉 수석대표 바로 다음 자리에 서서 남측 대표단을 맞이했습니다. 한편 회담장에는 김정은이 마시는 것으로 알려진 신덕샘물이 제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신덕샘물은 평양에 머무는 외국인에게 판매되며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으로도 수출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렸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현금 다발은 여행용 가방에 담겨 청와대 부근에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유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김성호, 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 원씩 모두 4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성호 원장하고 원세훈 원장한테 돈 받으신 겁니까?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008년 5월 만원권으로 만든 현금 다발 2억 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당시 청와대 앞에서 국정원 예산관으로부터 현금 다발을 건네받은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현금 다발은 여행용 가방인 캐리어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이비서관이 특활비 5천만 원을 민간인 사찰 폭로자의 입을 막으려고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김백준 전 기획관이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장소, 과정, 이게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법원에서는 김백준 전 기획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성일환 기자, 아무래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어제 긴급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참모 20여 명은 어제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검찰의 표적 수사에 맞서서 전면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론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참모들은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구속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김 전 기획관은 이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이곳 법원에 조금 전 도착했습니다. 이 특활비 수수 혐의를 인정하느냐,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 김진모 전 민정 2비서관도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 이곳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이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지금 영장 실질 심사를 받고 있고, 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도 열리고 있는데, 물론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정호선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09번째 재판은 조금 전인 오전 10시부터 열리고 있는데요.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이 무릎 관절염과 허리 디스크 등을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은 채 열리고 있는 이번 재판에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이죠. 정호성 전 부속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해서 신문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최순실 씨에게 중요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고 본인이 대통령의 뜻을 헤아려서 이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